네, 안녕하세요. 동포세계 김용필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 1월 20일이죠. 재해동포 체류 자격으로 취업하면 안 되는 업종을 쭉 같이 함께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해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설명을 여러분들 계속해서 몇 번 들어보시면은 재해동포 체류 자격으로 있는 분들은 이런 업종에서는 취업하면 안 되는구나. 여러분들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뭐 주요하게는 이 단순 노무일, 그냥 같은 일을 자꾸 이게 반복적으로 하는 일, 주로 그런 일에 취업하면 안 되는 업종이었고요. 그리고 또 이 사행성이라든가 유흥, 뭐 이런 쪽에 관련된 그런 풍속과 관련된 이런 쪽이 좀 아니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시게 되면은, 재해동포 체류 자격으로는 이런 활동을 하면 안 되구나,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방송을 보시고,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많은 일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걸 보니까요, 총 한 30분 정도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쭉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읽어가면서 설명을 하는데도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분야가 이 재해동포 체류 자격으로 취업 활동을 할 수 없다. 뭐 이렇게 또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일인데, 그런 일을 또 못하니까요. 또 이렇게 전문직이라든가, 이렇게 또 기술, 자격증을 갖고 있지 않은 이런 분들이 또 이렇게 취업 활동을 하기에는 상당히 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또 그런 거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뭐 지금 현재 그 기준은 여러분들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 꼭 알아두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그 방송을 보시면서 그래도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이 답글로 이렇게 또 질의를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또 그렇게 또 답글로 질의를 남겨주신 또 우리 시청자분들의 어떤 그런 또 성의를 봐서라도 제가 또 이렇게 답변을 드리는 게 또 예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제가 그걸 간추려서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두 한 12가지의 질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질문에 나와 있는 거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입니다. 제가 출국을 할 때 건보료 2달치를 미납을 하고 또 출국을 했는데 코로나로 한국에 못 가는 상황입니다. 이후 한국에 입국 시 혹은 비자 연장 시 예로사항이 있을까요? 하고 이 건강보험료와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이 두 번째 질문도 건강보험료와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저희 사촌 동생이 건강보험료 미납한 지 1년도 넘었습니다. 11월이면은 비자가 만기되는데요. 재입국 신청하고 오면은 비자 기간을 얼마나 주나요? 네, 뭐 건강보험료 미납된 부분과 이 체류 기간, 또 출국하고 갔다가 다시 재입국해 오는 이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1번과 이 2번의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한데 묶어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거는 2019년 7월 16일 그 법무부가 발표한 거죠. 외국인 그 건강보험료 제도의 개선 방안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한테도 문의가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재해동포 체류 자격인데 정말 여기서 돈이 없어서 건강보험료를 못 내고 있다. 이렇게 미납하고 있는 상황에서 출국을 할 수 있느냐, 그리고 갔다가 또 다시 들어올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이 상당히 적지 않게 이렇게 받고 있고 그것 때문에 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출국을 하고 다시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지장이 없다. 거기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에 별도로 나와 있는 것이 있지 않다. 단지 뭐냐면은 한국에 들어서 체류해서 연장을 받을 때 건강보험료를 미납한 그런 상황이 되면은 체류 연장을 더 해주지 않는다. 그리고 또 건강보험료가 미납되어 있으면은 그 미납된 상태에서 의료기관, 병원에 갔을 때는 그 의료 비용을 본인이 전액 부담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아주 기본 골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건강보험료를 2달치를 미납하고 출국을 했다가 다시 이제는 한국에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그게 또 이제는 한국에 들어와서 그러면은 또 6개월 이상 체류하게 되면은 또 이제는 건강보험료 의무가입자가 됩니다. 그러면 의무가입자가 되면 본인이 원치 않은 등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건강보험료를 내라고 이렇게 이제 계속 그때서부터 부과가 됩니다. 그러면은 그 전에 미납된 건강보험료에 대해서는 체납고지서를 발급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보험료를 내야만이 계속해서 체류기간 연장을 부여받을 수 있다. 그리고 또 의료보험 혜택을 또 받을 수가 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건강보험료는 될 수 있으면은 밀리지 않고 뭐 그때 내는 게 좋죠. 나중에 밀려가지고 한꺼번에 내려고 그러면은 정말 부담이 크죠. 그렇기 때문에 좀 그렇게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 재외동포 비자로 자기 혼자 도자기 공방을 경영하는 것은 괜찮나요? 도자기 공방을 경영한다는 이 얘기는 그러니까 어떤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이 도자기 공방 사업을 하겠다라는 이런 걸로는 이해를 하게 되는데요. 일단 재외동포 체류 자격은 사업자 등록증을 낼 수가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 등록증도 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법인 사업자 등록증도 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도자기 공방 같은 경우는 충분히 사업자 등록증을 내서 활동을 할 수 있는 부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재외동포 체류 자격은 취업 제한 업종이 있었죠. 단순 논모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유흥업이라든가 아니면 사행성 오락이라든가 이런 거는 못하게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는 재외동포 체류 자격으로 유흥주점이라든가 사행성 이런 오락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마 이제 사업자 등록증을 냈다 하더라도 사실 영업을 하기에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이제 사업자 등록증을 낸다는 거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H2 체류 자격을 갖고 계신 분들도 사업자 등록증을 얼마든지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업자 등록증을 내 가지고 활용을 하게 되면은 불법이 됩니다. H 방문 취업 체류 자격자는요. 그런데 이제는 왜 그러면 불법인데 왜 정부에서는 사업자 등록증을 내주냐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사업자 등록증을 내주는 것은 세무서에서 내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영업 허가를 해주는 것은 또 각 지방자치단체, 구청이라든가 시청, 그 담당 부서 쪽에서 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영업 기본 조건만 갖춰지면은 내가 자격증도 있다라든가 아니면은 그만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라든가 그러면은 구청에서는 그 허가증을 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려면은 그런 다음에 이제 세무서에 어쨌든 정당하게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해서 또 사업자 등록증도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방문 취업 체류 자격으로 갖고 있는 사람이 그 사업자 등록증을 활용을 하게 되면은 불법 행위에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업자 등록증을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체류 자격은 재외동포 체류 자격이나 영주 자격 아니면은
이렇게 좀 투자, 이 사업 투자 이런 자격을 갖고 계신 분들이 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개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사업자 등록증이 나왔다 하더라도 출입국 관리법에 의해서 이게 그러니까 그쪽에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업종에 해당되느냐 또 이걸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유흥업이라든가 사행성 오락실 같은 경우는 취업 활동도 안 되고 그거는 취업 제한 업종에 해당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자 등록증이 나왔다 하더라도 어떤 사업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니까 불법 취업이라든가 어떤 불법적인 그런 그 출입국 관리법에 저촉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본상 이렇게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이제 네 번째. 이 물류센터에서 바코드를 찍고 상품 분류하는 일을 할 수 있나요? 이 구인구직 센터에서는 재외동포 비자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요. 네, 요게 참,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잘 알아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시키는데요. 재외동포 체류 자격은 단순한 일을 자꾸 반복해서 하는 일을 하는 것, 그거를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 업무 일하는 것이. 그러니까 물류센터에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 재외동포 체류 자격도 식당에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식당에서 서빙 일을 못하죠. 이 단순 업무 일을 못하죠. 뭐 설거지 하는 거 이런 거 못하죠. 그러나 어떤 자격증을 갖고 내가 거기서 요리를 한다, 뭐 주방 일을 한다 그러면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물류센터에서 내가 전반적인 관리를 하면서 내가 바코드 찍는 일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내가 관리자 측면에서 일을 한다 그러면은 가능한 거죠. 그러나 내가 단지 바코드만 찍고 상품만 이렇게 분류하는 그런 단순 업무만 일을 한다고 하면은 이제는 그 취업 활동에 제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잘 개념을 이해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다섯 번째입니다. 재외동포 비자로 목욕탕에서 때밀이 일은 할 수 있나요? 네, 그 목욕탕에서 때밀이를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 목욕탕에서 이제 어느 정도 보증금을 대고 그렇게 해서 하시고, 그리고 또 목욕 관리사라고 자격증을 또 취득을 해가지고 또 이렇게 일하시는 분도 있는데, 보니까 이 재외동포 체류자에 비해서 이 발 마사지사, 발 관리사, 목욕 관리사는 이 취업 제한 업종에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취업 활동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국내 취업 질서 유지를 위해서 그 취업을 제한을 할 필요가 있다 인정되는 그런 직업이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저는 현재 호텔 세탁실에서 기계 조작원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세탁 기능사 자격증도 있고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소득 신고가 가능한지요? 세탁 기계 조작원 그리고 뭐 기능사 자격증까지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취업 활동이 가능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뭐 어떤 뭐 드라이 클리닝 같은 어떤 기계 같은 거를 좀 이렇게 갖춰놓고 그걸로 세탁을 한다라든가 어떤 기계를 갖다 놓고 세탁을 하는 그런 조작을 하는 그런 좀 전문성이 좀 필요한 부분이다 해가지고 취업 활동이 재외동포 체류 자격자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손으로 세탁을 한다거나 어떤 다리미질 같은 거를 하는 그런 일은 지금 이 분류표에도 취업 제한 업종에 해당이 된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곱 번째는요. 이거는 이제는 방문 취업 체류 자격에 해당되시는 분인데요.
방문 취업 체류 자격에 해당되시는 분도 한 두 분이 이 질의를 내주셨습니다. 이 방문 취업 비자로 한국에 와서 일을 안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소득증명원을 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또 1년 더 연장을 할 수 있나요? 라는 이런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보면 좀 더 구체적인 상황을 이해하기는 쉽지는 않지만은요. 일단 방문 취업 체류 자격자는 3년 동안은 일단은 일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체류 기간을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3년까지는. 보통 일을 안 하면은 1년, 1년씩 이렇게 연장을 해주는 걸 있죠. 그러나 3년이 만료가 되고 나서 그 이상은 연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3년이 만기가 돼서 더 이상 또 연장을 받으려면은 계속해서 내가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걸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연간 소득 금액원도 같이 제출을 해서 그거를 이제 입증을 해야 되죠. 그렇게 되면은 1년 10개월을 더 연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또 한 분은 이런 분입니다. 올해 이제 63세인데요. 이분도 이제 방문 취업 체류 자격으로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생산회사라고 그러니까 제조업체 같은데요. 그래서 9년 넘게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9월 말에 만기인데 재동포 체류 비자로 체류 자격으로 이렇게 변경이 가능한지 이런 질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변경하고 나서 생산업체에서 계속 일을 할 수 있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일단은 이 방문 취업 체류 자격에서 재외동포 체류 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는 거는 좀 몇 가지가 있죠. 이 지방 제조업체에서 2년 이상 성실 근무를 하게 되면은 재외동포 체류 자격으로 변경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쪽 분야에서 취업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도 아마 거기에 해당이 된다고 하면은 재외동포 체류 자격으로 또 변경을 받고 계속 취업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9년째 넘게 그 생산업체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근데 이제는 재외동포 체류 자격으로 아직 변경을 안 하신 걸 봤을 때 아마 근무지가 그 지방 제조업체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좀 경기도 지역도 어느 지역은 그렇게 변경을 받을 수 있는 지역도 있고 또 그러지 못한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 63세시라고 했으니까요. 이렇게 만 60세 이상이 되신 고령동포들 같은 경우는 이 재외동포 체류 자격을 또 부여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재외동포 체류 자격을 받으면은 단순 노무일이라든가 어떤 취업 제한 업종에 해당되지 않으면은 그런 분야에서는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질문은요. 재외동포 체류 자격인데 이 사우나 화부에서 취업이 되나요? 라는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이 사우나, 대형 사우나 같은 경우 이렇게 화부, 그러니까 이 불 온도 관리도 하고 이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시간에 맞춰서 불을 더 떼주고 또 어떤 그 숯불을 또 꺼내기도 하고 이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이 재외동포 체류 자의 제한업종에 이와 관련된 내용은 저는 이렇게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취업이 가능할 거다. 그래서 이 사우나의 관리원으로 이렇게 활동을 한다 그러면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요 마지막 질문을 요 질문이 있습니다. 세탁 기능 시험으로 F4 체류 자격을 취득을 했는데요. 식당에서 주방장으로 일을 할 수 있나요? 안 되죠? 네. 식당에서 주방장으로 일을 하시려면은 재외동포 체류 자격으로 일을 하시려면은 요리사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한식당이면은 한식 요리사 자격증, 중식당이면은 중식 요리사 자격증, 일식당이면 일식, 이렇게 그 분야의
요리사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재해동포 체류 자격인데 식당에서 서빙 일을 못한다는 건가요? 이런 질문인데요. 네, 서빙 일은 이 단순 업무이기 때문에 재해동포 체류 자격이 안 된다고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이건 뭐 잘 또 새겨 들어야 될 아주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10년 동안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재해동포 체류 자격으로 변경을 했죠. 아마 성실 근무, 지방 제조업체에서 성실 근무를 한 그걸 재해동포 체류 자격으로 이렇게 변경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건설업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10월 달에 비자 연장인데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체류 연장, 재해동포 체류 연장을 신청을 할 경우에 혹시 그거와 관련된 그런 뭐 서류라든가 연간 근로소득, 건설업으로부터 받은 어떤 연간 근로소득 금액 이런 것이 명시되어 있을 경우에 그렇게 제출하게 되면은 좀 벌금을 물을 가능성이 큽니다. 벌금을. 그러면은 벌금 물고 체류 연장은 그 이제 벌금을 얼마나 무느냐에 따라서 좌우될 것 같은데요. 이 출입국 관리법에 의하면은 이 범칙금이라고 하죠. 200만 원 이상 이 과태료, 범칙금 과태료를 물게 되면은 이 심사에서 이 불허 사유가 된다라고 이런 특히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불법 취업, 그러니까 재해동포 체류 자격으로 내가 취업하지 말아야 될 그런 장소에서, 그런 업종에서 일을 하고 급여를 받았다라든가 그럴 경우에는 쉽게 말해서 이렇게 근거를 남기지 않고 이렇게 받으셔야 됩니다. 그거를 이렇게 세무서에 신고를 한다라든가 그렇게 하게 되면은 지금 법무부에서 지금 소득, 연간 소득 금액원을 띄워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거기에 이렇게 나타나게 되면은, 그거를 추적해서, 이거는 정당하게 소득을 한 것이 아니다 해서 벌금을 물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좀 주의를 하셔야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네, 어쨌든 뭐 제가 이렇게 저의 방송을 보시고 이렇게 또 질의서를 남겨주신 분들에 대해서 또 그 성의에 또 감사드리기 위해서 제가 또 아는 만큼 또 나름대로 여기저기 자료를 찾아보고 여러분들에게 또 나름대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개념을 잘 파악을 하는 것이 일단은 좀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더 중요한 거는 이 출입국 업무를 보는 전문 행정사들의 상담을, 조언을 듣는 것이 또 필요하다. 왜냐하면 저는 또 출입국 업무 전문 또 행정사가 아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정확하게 제가 또 말씀을 드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행정사들의 어떤 그런 자문을 구하고선 되지 않는지, 여기에 해도 되는지 정확하게 체크를 해보시고 여러분들이 뭐 취업 활동을 하는 것이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앞으로도 뭐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 댓글을 남겨주시면은 제가 또 그걸 취합을 해서 또 이렇게 또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항상 이 김용필의 동포세계 늘 이렇게 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언제나 또 구독 신청도 해주시고 그리고 좋아요 또 응원 댓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동포세계신문 대표 변숙장 김영필이었습니다.